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뼈 성장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셋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뼈가 자란다는 점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드릴까요? 엔진과 바퀴와 연료처럼 이 세 영양소는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열쇠입니다. 칼슘 흡수의 문을 여는 열쇠지요. 이게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은 재료입니다. 뼈를 쌓는 벽돌이지요. 우리 몸속 칼슘의 99%가 뼈에 저장돼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동반자입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D가 문을 열어 칼슘 흡수를 돕고 칼슘이 뼈의 재료로 들어가고 마그네슘이 대사를 조절해 칼슘을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먼저 비타민 D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약 70에서 8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10명 중 7, 8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겨울철과 대도시에서 특히 심합니다. 실내 활동이 늘고 햇빛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나라 햇빛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도가 33에서 38도라 태양 고도가 낮고 자외선비가 부족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보충제와 햇빛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성장에 중요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부족할 때는 칼슘을 10에서 15%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충분할 때는 이 수치가 30에서 40%까지 올라갑니다.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둘째, 뼈의 성장과 석회화를 돕습니다. 성장판에서 연골이 단단한 뼈로 바뀌는데 심하게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겨 다리가 휘기도 합니다. 셋째, 성장 호르몬과 IGF-1 축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IGF-1이 잘 유지되고 이는 성장 호르몬 치료의 효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면역을 강화합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아이는 호흡기 감염이 적습니다. 덜 아파야 그 에너지를 키 크는데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할까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2-3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고 처음 10에서 15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합성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는 음식이고 그중 생선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산 연어는 800에서 1000 국제단위, 양식은 250에서 500, 고등어는 300에서 600, 달걀 노른자는 40에서 55 국제단위를 함유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가장 확실한 것은 영양 보충제입니다. D3, 즉 콜레칼시페롤을 고르세요. D3가 D2보다 낫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까지 안전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12개월 미만 연간은 400 국제단위입니다. 1살에서 18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600 단위입니다. 부족하다면 1000에서 2000 단위까지 늘립니다. 혈중 농도는 20 미만이면 결핍이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20에서 30은 부족이라 예방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30 이상이면 충분하며 우리 목표는 밀리리터당 30에서 50 나노그램입니다. 나이별 하루 최대 섭취량은 0에서 6개월은 1000 단위, 6에서 12개월은 1500, 1살에서 3살은 2500, 4살에서 8살은 3000, 9살 이상은 4000 단위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햇빛을 쬐어서 중독되는 일은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니까요. 중독은 보충제를 남용할 때만 생기는데 대개 150 나노그램을 넘겨 몇 달씩 과량 복용한 경우입니다. 이제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재료이자 평생의 저금통입니다. 몸속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쌓는 칼슘이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집을 짓는 벽돌과 같아서 이게 없으면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살에서 18살 이 시기가 평생 골밀도의 90%를 결정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길게 봤을 때 성인이 된 뒤 골다공증 위험이
3배로 늘어납니다. 짧게 보면 칼슘 부족은 성장 속도를 떨어뜨리고 아이가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게 합니다. 길게 보면 결국 최종 키가 작아지고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9살에서 18살의 급성장기가 바로 칼슘 필요량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지금이 뼈 건강을 위해 저축할 때입니다. 그럼 칼슘은 얼마나 무엇으로 보충할까요? 하루 권장량을 우유로 환산하면 1살에서 3살은 700mg, 우유 약 3잔입니다. 4살에서 8살은 1000mg, 약 4대찬입니다. 9살에서 18살은 1300mg, 약 6잔으로 가장 많습니다. 칼슘 급원은 우유 한 잔에 220mg을 기준으로 보면 우유 200ml가 220mg으로 가장 좋은 급원이고 흡수도 잘 됩니다. 멸치 10g은 200mg인데 뼈째 먹으니 우유만큼 잘 흡수됩니다. 뱅어포 20g은 300mg으로 작지만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두부 100g이나 두유는 150에서 300mg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드세요. 비타민 D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반면 시금치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칼슘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 도둑을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도둑은 탄산음료입니다.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청소년은 골절 위험이 3배에서 5배 높다는 하버드의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짠 음식, 즉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1000mg마다 칼슘 20에서 40mg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있으니 칼슘 40에서 80mg을 잃는 셈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르신다면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 중에서 고르세요. 탄산칼슘은 함량이 40%로 높고 저렴하지만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식사와 함께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철분제와는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자라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 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결에 두고 펼쳐볼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자라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자라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